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또 다시 이제 폭락을 하면서 또 며칠 만에 서킷 브레이크가 다시 걸렸었고, 그로 인해서 한국 증시도 오늘 진짜 뭐 원투 카운터 펀치에 정신을 못 차리는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돼버렸죠. 자, 그래도 장 후반 들어서면서 또 낙폭을 축소하면서 양봉 마감을 했는데요. 자, 오전에 상승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합쳐서 뭐 20종목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오후 들어서 상승 종목이 좀 늘어났고, 예, 지수 또한 낙폭을 축소를 했고, 모든 면에서 또 역사의 기록이 되는 금요일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오늘 시장 상황을 잘 정리를 해서 기록을 좀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주변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설명드리는 게 또 카톡방에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짧게 설명드리기 어려운 걸 이 짧은 시간에 전해드리려다 보니까는 좀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분명히 또 시장 대응을 하시는데 차이가 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좀 끝까지 봐주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또 더불어서 좋아요, 구독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요한 것은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 뭔지, 뭐,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며, 벌어진 이후가,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을, 설명드리면서, 2011년, 그리스발 디폴트 우려, 유로존 금융위기 우려와 좀 비교를 해서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이 국제유가 급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오픈 채팅방 아카데미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카톡방에서 코스피 지수 주간 흐름에서 과매도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세요라는 말씀을 해드렸다고 했어요. 자, 그 이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시장을 무시하고, 시장 상황을 무시하고, 테마주, 성장주, 가치주, 뭐 경기 민감주 이런 식으로 종목에 집중을 해서는 사실 좋은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탑다운 방식을 선호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금융시장이 되겠죠. 금융시장을 파악을 해서 또 업종 선택을 하고, 업종 내에서 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 선택을 하고,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매매 전략 이런 부분을 잡아간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리고 추세 추종, 이 수급을 바탕으로 한 추세 추종 전문으로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 수급 중심 추세 추종 전문가라고 하면서 제가 유튜브에서 뭐 오늘 외국인이 얼마 샀습니다, 기관이 얼마 샀습니다, 얼마 팔았습니다 이런 말씀 거의 잘 안 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을 보는 전문가가 맞는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장 수급을 뭐 매일 외국인 기관 개인이 얼마를 샀고 팔았고를 말해야 수급 전문가는 아니죠. 이 수급이 좋지 못한데 그걸 가지고 누가 뭐 얼마를 사고 팔아서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은 분석을 위한 분석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국 증시를 외면하고 있는 외국인이 왜 외면을 하고 있을까? 또 매수를 하면 또 왜 매수를 할까?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되면 외국인이 한국 증시로 자금을 유입을 할 수 있을까? 또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놓고, 주식은 위험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놓고 큰 흐름에서 먼저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게 수급 분석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유가 급락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아카데미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무료 카톡방, 코스피 주간 흐름상 과매도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한 이유 중 하나를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 최고로 비관적일 때는 바꿔 말하면 뭘까요? 이제 공포 심리에 휩싸여 있을 때가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번 주에 연이은 미국 증시의 서킷 브레이커, 그리고 한국 증시 어제 사이드카, 오늘은 사이드카와 더불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던 공포의 투매 심리가 굉장히 극에 달았던 금요일 시장이 아닌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CDS, 신용 파산 스왑이라고 하죠.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 이렇게 약자가 되겠는데요. 이 기업이나 국가의 파산 위험 자체를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파생 금융상품이에요. 그래서 CDS 프리미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CDS 거래에서 CDS 매입자가 파산 등의 신용 위험을 이전하는 대가로 CDS 매도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뜻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신용 위험도에 따라서 국가의 신용 위험 가능성,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확률을 나타내는 그런 수치로 이제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런 측면에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은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받아본 자료예요. 월요일 날 받아본 자료. 제가 그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산유국들의 마진이라는 것이 있고, 그 마진이 떨어지게 되면 셰일 오일 기업들의 파산, 회사채 파산, 디폴트 우려가 커진다, 이제 그런 부분을 언급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이 CDS의 수수료를 받는 건, 그러니까 지불 보증을 해주는 건 누구야? 은행이잖아요, 은행. 그죠? CDS를 보면서 이제 은행의 주가 지수 추이와 지역별 주요 은행권 평균 CDS 추이, 요런 자료를 제가 매주 월요일 날 받아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월요일 날, 이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매도 신호가 발생될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거예요. 이 은행 주가 지수가 급락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 반면에 CDS 프리미엄은 급등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내외 은행권 주가 변화율 및 CDS 추이예요. 이게 이번 주 이제 월요일날 제가 받아본 건데 3월 6일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CDS를 보시면 여기 JP 모건,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제가 어제 골드만삭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100% 맞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기도 했었죠. 자, CDS 추이를 보시면 19년 말에 40이에요. 40, 이번 20년 1월 말에 41, 2월 28일, 2월 말 63, 지난주 3월 6일 기준 77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만큼 디폴트의 우려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 이런 부분이 위험자산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를 매우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밑에 보시면 우리 국내 은행도 나와 있어요. 유럽 HSBC도 있고, 일본도 있고요, 중국도 있고, 밑으로 보면 한국도 있습니다. 이제 참 블룸버그에서 집계를 해서 보내주는 자료인데요.
한국국민은행, 신한은행, KB하나은행, 우리은행 4대 시중은행이죠. 비교적 양호해요. 그죠? 비교적 양호합니다. 31, 32, 32, 36. 예. 지난주 대비해서 증가폭이 4밖에 안 돼요. 4. 일본, 중국보다도 오히려 낮고, 예, 일본과 엇비슷한 수준이고요. 유럽과 미국하고 비교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간밤에 미국 증시 폭락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유. 제가 주목해야 되는 조건들, 주목해야 되는 요인들, 주요 국가의 경제 지표, 그리고 코로나 19 확진자의 신속한 억제,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부양책, 또 공조,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 시장 대응을 하기 위해선.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간밤 22에서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금리 동결을 하면서 오타가 났는데요. 양정 완화가 아니고 양적 완화 정책이죠. 양적 완화 정책 확대 발표. 자, 이 부분은 해석이 좀 필요해요. 과연 금리 동결이 그 시장에 그렇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충격이었을까? 사실 22 유로존은 마이너스 금리 거의 0%대 금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금리를 내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상태였고, 그래도 그나마 양적 완화 정책을 확대 발표한 것은 그나마 좀 긍정적이었어요. 근데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이 금리 동결을 좀 불확실하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유럽 확진자 및 사망자 증가, 지금 이탈리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그게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 대선, 민주당 대책 반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대국민 연설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 하원 세입위원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 닐 의원, 이미 비상대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세 감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민주당과 공화당의 마찰, 이런 부분이 금융위기를 아니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 근데 실제로는 그 은행권의 CDS 프리미엄은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불확실, 위험 자산을 굉장히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장전 시황을 매일 올려드리는 장전 시황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간밤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 대국민 연설, 민주당 대책 반대와 22 금리 동결 등 코로나19 대응의 소극적인 공조가 주요 원인으로 폭락 마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서 내용은 적어드렸습니다. 내용 적어드렸고, 유럽, 특히 이탈리아 확진자 증가 및 사망자 증가도 문제지만 간밤 전세계 증시 폭락은 코로나19 팬데믹 공포라고 보기보다는 중요 정책기관 결정자들의 안이한 인식이 적극적 공조야 대응이 힘들 것이다라는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AI,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프로그램 매매가 변동성을 증폭시킨 것이 아닌가 합니다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국은 블랙 프라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요. 3월 11일 기준으로 미수를 또 많이 쓰셨습니다. 그럼 3월 11일 기준으로 미수는 오늘 증시 급락에 뭐가 되겠어요? 반대 매매의 부담이 되겠죠. 3일 결제이니까. 오전 미수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을 누가 받아주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외국인은 오늘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에서 방어가 들어온 상태고요. 그리고 비록 ECB가 금리 동결을 했지만 양적 완화 규모를 확대했고, 미 연준도 지속적으로 유동성 공급 발표를 하고 있어 정치는 개판이지만 금융권 유동성 공급과 또 신약 재창출을 통한 치료제 개발 소식에
반딧불 같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장전시황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한국 증시에 발동이 되면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주간 흐름에서 과매도 신호가 발생이 되었어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과매도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한 뜻은 무엇이겠어요? 과매도 신호가 발생되면서는 또 월요일에 역사적인 또 기회가 제공될 수도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린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기도 했었잖아요. 즉 분할 매수에 또 매수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해서 제가 오픈 채팅방에 자, 이런 내용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이 9시 2분이에요. 9시 2분. 오늘 코스피 주봉에서 과매도 신호 나왔습니다. 라고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요 사진들은 순차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오후에 오후 1시 36분인데요. 미 나스닥 지수 선물이 반등을 주는 거를 좀 올려드렸어요. 이제 그 전에 제가 오픈 채팅방, 카톡방에 제가 뭐라고 힌트를 드렸냐면, 아카데미방과 유료방, 조금 전, 9시 59분이에요. 10시가 채 되기 전에, 아카데미방, 유료방, 오늘 조금 전 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과매도 신호가 발생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매도 신호가 발생된 이후에 제가 아카데미방 회원님들과 유료방 회원님들한테는 종목 매수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후죠. 오후에 이 나스닥 지수 선물이 반등을 주는 것을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1시 50분에 코스피 지수 1740포인트 정도까지 낙폭을 줄이면 과매도 신호가 없어집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1771.44포인트에 마감을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43%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과매도 신호 없어졌죠. 과매도 신호가 없어졌고, 오전에 매수를 한 종목은 굉장히 좋은 수익으로 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 결과를 우리 유료방 회원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표님 매수 사인 후 현재 한 200만원 가량 수익 중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기도 했고, 또 아카데미 회원님은 또 인증을 또 해주셨는데요. 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전에 대표님 주신 가격에 믿고 매수를 했고, 마지막 호가가 서킷 브레이커 걸리면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거의 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수익으로 자랑질하고 낚시질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제 원칙과 기준대로 시장을 보고, 그것이 맞고 틀리고는 차후 문제입니다. 차후 문제. 신뢰도가 있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 부분을 저는 꼭 전달을 해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오늘의 과매도 신호가 풀렸다고 해서, 장중 과매도 신호가 풀렸다고 해서 또 급격한 V자 반등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골드만삭스의 의견을 존중한다. 하지만 100% 맞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말 뜻은,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은요, 골드만삭스가 먼저 의견을 내는 편이에요. 시장 전망이라든지, 또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앞서서 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친한 전문가들과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그러면 골드만삭스의 그 수석 연구원,
애널리스트는 혼자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내린 전망일까요? 그렇지 않죠. 거기 굉장히 난다긴다 하는 연구원들과 수많은 미팅을 통해서 내린 결론일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골드만삭스가 그런 전망을 했다면 이후에 뭐 JP 모건이라든지 뭐 다른 대형 IB에서 그런 좀 부정적인 전망을 낼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오늘 한국 증시가 원투 펀치 카운터 펀치 맞으면서 비틀거렸고 장 후반에 과매도 신호가 풀리면서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을 시켜놨는데, 과매도 신호가 풀렸다고 해서 V자 반등 나오는 건 아닙니다. 바닥을 잡기 위한 안정을 취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다리고 확인해서 매수하는, 또 잘게 나누어서 매수하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한 시장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시장을 보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시장이 워낙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하루 이틀 정도 쉬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종목에 대한 설명도 해 드릴 테니까는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